어제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요. 이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이렇게 적시한 공소장 내용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이 대표의 혐의들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공소장은요, 총 51쪽 분량에 달합니다. 특히 핵심은 지금 이제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보고 받았는지 승인했는지 이 여부인데 검찰은 이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서 이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이 공소장에는 대북 송금이 있었던 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대표가 통화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이 대북 행사에서 방북비 70만 달러를 북쪽에 건넨 뒤에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 대표와 전화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알겠다,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 이걸 알았을 뿐만이 아니고 잘 부탁한다라는 그런 말까지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대표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김 회장과 통화를 하기는커녕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간 이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을 생면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이라고 표현하며 김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와 직접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요. 검찰 역시 이런 판결문을 근거로 2019년 1월과 7월 두 차례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를 경기도 사무와 도정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적시함으로써 경기도 대북 사업이 이 대표의 결재 없이는 진행될 수 없었고 특히 쌍방울 그룹이 불법 대북 송금 대가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만큼 이 대표가 이 사건의 유일한 수혜자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여전히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이제 재판이 벌어질 텐데 이런 이 대표의 주장을 깰 수 있는 핵심 증거 그게 필요한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앞으로 재판에서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는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경기도 공무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 몰래 전결로 처리한 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경기도 공문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대표가 모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법조 일각에선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을 했고 또 대북 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은 인정을 한 만큼 일단은 검찰이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어제 검찰 기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 그리고 증거와 법리를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앞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의 엄정이 물어질 수 있도록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 네, 대표님, 검찰이 좀 전에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기소를 했다고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이화영 씨의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시기 이걸 주목했습니다. 그 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남북평화회담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이른바 이제 평화 담당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이 방북을 추진한 동기에 대한 근거로서 일단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이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신설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련 경험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임명을 했다라는 건데 그때가 2018년 7월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요. 당시는 이 한 달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죠. 그러니까 과거 대북밀사로 북한을 방문을 했고 또 노무현, 김정일 이 정상회담의 발판을 놓은 경력이 있었던 이 전 부지사를 이 신설된 평화부지사에 임명을 한 건데요. 이후 그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이 됐었고 이 대표는 이 수행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이 친노 라인에 기대서 이 청와대 측에 청탁을 넣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라면 모두 수행단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발표된 수행원 명단,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언론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붙이기도 했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수행단에 포함됐지만 전국 시도 중 최대 규모이자 북한과의 접경지를 낀 경기도의 지사 이재명 대표는 명단에 없었는데요. 그러자 당시 언론들은 청와대의 이재명 패싱으로 보기 충분하다. 문 대통령의 남북 평화 외교를 강력하게 지지해온 이 지사 입장에선 이런 봉변이 없다는 등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일각에선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의 도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뒤끝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바로 이런 상황에 평화부지사로 임명된 이 전 부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향후 대북 사업과 이 대표 방북을 적극 추진하게 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는 평양회담 다음 달인 10월 2번이나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북에서 돌아온 다음 날 10월 25일입니다. 이 당시에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경기도를 방문해 이 지사의 방북을 논의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 한 달 뒤인 11월 16일 경기도가 주최한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평양의 옥류관 냉면을 아직 못 먹어봤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리 부의장은 경기도의 옥류관 분점을 개설하기 위해 북에 먼저 한번 와달라 이렇게 방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얘기가 평양까지는 헬기를 타고 평양에서는 벤츠를 타자 이거라는 거죠. 네, 당시 이 대표는 육로로 평양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리 부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 다른 길이 헬기를 타고 평양까지 평양에서 벤츠 탑승이었는데요. 이 헬기와 벤츠 동원 비용이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인정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보낸 300만 달러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또한 당시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이 대표 SNS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전 부지사가 이 방북 직후 기자회견을 한 2018년 10월 25일 이재명 대표는요, 자신의 SNS에 해당 보도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달 전에는요, 이런 기사, 그러니까 이재명 남북사업 급물살 탄압, 이화영 방북 논의, 이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과거 남북 교류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경기도의 남북 사업이 이 대표의 의지라고 주장을 했던 이 전 부지사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우리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 협력 또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의 일반의 공람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민주당도 아마 그 판결문을 입수를 했나 봅니다. 오늘 그 판결문을 분석해서 관련 특위가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한 방북 추진이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서 완전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만 다 인정을 해버렸다.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다음 재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결국 핵심 쟁점은 아까 저희 기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대북 사업 관련한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적어도 보고를 받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그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검찰이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입증해내느냐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지적이 많은 겁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되었다라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단독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단독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거나 또는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관련해서 아마 관련자들의 특히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경기도의 각종 공문들을 증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이런 공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전결을 처리했거나 또는 당시 지사로서 또 결재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들은 그 공문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을 직접 어떤 담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검찰로서는 사실 공문이라든지 뭐 김성태 전 회장의 이런 진술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가 승인이나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증거들이 과연 있을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재판이 시작되면 증거를 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을 보면요. 그 판결문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뭐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이제 지불하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를 믿고서 그 돈을 지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계속 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느냐. 그랬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연히 보고드렸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부분의 그 신빙성을 그 이화영 재판부가 믿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그 김성태 전 회장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2번 통화를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판결문 내용에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우선 구체적이고 매우 일관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판결문에서 판사가 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느냐 하는 건 이 사건과 무관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는지를 여러 번 묻고 확인하는 과정의 신빙성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보고한 걸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재판으로 넘어가서도 그 문제는 뭐 저는 크게 어찌 보면 그 다툼의 여지가 오히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